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최근 한국의 주요 비즈니스 뉴스 모음입니다. 정책 변화부터 기업 전략, 또 시장 자금 흐름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정책이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글로벌 동향과의 연결고리,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한국 시장의 밸류업 기대감, 이거랑 관치금융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해외 투자 은행들이 한국 방문을 준비한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면서 관심은 높은데, 근데 또 동시에 정부의 그 장기연체 채무 조정, 소위 배드뱅크 추진이나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같은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정책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가 함께 나오니 혼란스러울 수 있죠. 특히 금융도 투자자라면 이런 규제 강화가 수익성, 그러니까 ROE에 미칠 영향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ROE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밸류업 계획을 명확히 알리고 또 정책 리스크에 대한 질의응답 같은 걸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논란거리,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문제 아닙니까? 기준은 지금 50억 원인데 이걸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안이 제시되면서 시장에서는 연말에 매물이 확 쏟아지는 거 아니냐? 오버행이죠. 이런 가능성과 투자 심리 위축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부담이죠.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래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업 쪽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쿠팡이츠 라이더망을 활용해서 동네 상점 상품을 뭐 30분에서 60분 내 배송하는 퀵커머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별도 물류센터 없이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이게 눈에 띄네요. 네, 이건 경쟁사의 그 물류센터 기반 모델과는 다른 접근이죠. 초기에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수료 정책하고 배달 효율성 관리, 이게 수익성의 관건이 될 겁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이게 새로운 판매 채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과제도 안겨주고요. 그렇군요. 글로벌 기술 기업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고, 또 미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 CHI-PS 액트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해서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건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과 정책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미국의 이런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다만 이런 투자나 정책 지원이 인텔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 로드맵이나 고객 확보 추이를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안전 문제가 금융과 직접 연결되는 흐름,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가산하는 이런 금융 페널티를 적용하고, 반대로 예방 우소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ESG 경영 중에서도 사회 S 영역, 특히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명확한 신호죠. 앞으로는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투자자들도 관련 정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특히 건설, 제조, 물류업종 기업들은 이제 안전 투자를 단순 비용이 아니라 자본 조달 전략의 일부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 인식이 바뀌어야겠군요. 이런 여러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 관리 강화 분위기, 이게 시장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자금이 파킹형 ETF나 MMF, CMA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네, 전형적인 현상이죠. 변동성이 커지거나 방향성이 좀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은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런 단기 부동자금의 증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느끼는 불안감과 신중함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주목할 만한 소식 두 가지를 짧게 짚어보죠. 하나는 중국이 해외 우수 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관련 컨텐츠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죠.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컨텐츠 수입과 편성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섣부른 기대는 좀 그렇죠. 네, 신중해야겠군요.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 홀 미팅 8일 2, 3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금리 향방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회의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같은 금리 민감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꼭 주목해야 할 이벤트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현재 한국 경제는 정책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책, 그리고 기업 전략, 마지막으로 시장 자금 흐름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연결고리 외에도요, 혹시 여러분께서 주목하는 또 다른 흐름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화되는 안전규제가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혹은 저 퀵커머스 경쟁 심화가 단순 배달 시장을 넘어서 지역 상권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